네, 취업엔 2부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네, 오늘 2부 시간에는요, 직장인 여러분들의 말 못할 고민을 듣고 해결해드리는 직장인 생존법 시간으로 꾸며보겠습니다. 네, 반가운 분들 또 나오셨네요. 네. 취업인재개발원의 정영기 실장, 그리고 CS솔루션 최중원 컨설턴트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 시간에는 직장 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애환과 고민들 여러분들의 사연을 통해서 좀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는데요. 네. 자, 오늘은 카카오톡으로 산머루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직장인 3년차 남성입니다. 저에게 최근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같은 회사 동료라는 겁니다. 얼마 전 신입사원으로 들어온 후배인데 첫눈에 보자마자 호감을 느꼈고 함께 일하면서 좋은 성격과 귀여운 얼굴에 더 마음이 끌렸습니다. 지금은 보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고 아침에 회사 오는 것이 즐거울 정도로 행복하지만 막상 고백을 하자니 직장 동료라는 게 꺼려집니다. 저도 그동안 사내 연애에 대해서 부정적이었거든요. 혹시 사귀게 되면 업무에 지장을 받게 될까 겁도 나고 무엇보다 동료들이 안 좋은 시선으로 볼까 염려됩니다. 하지만 제 이상형인 그녀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저 당장이라도 그녀에게 고백을 해볼까 하는데요. 사내 연애 시작해도 될까요? 그리고 사내 연애를 한다면 공개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네. 나름 좀 애절하게 읽어봤는데. 그러니까 예. 굉장히 재연을 성심성의껏 하시네요. 제가 하니까 좀 약간 네. 심파것 같기도 하고. 네. 예, 그래요. 자, 이분 좀 왕자병일까요? 왜냐면 여자 후배가 고백을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어떻게 알고. 그러니까 저도 그게 조금 그렇긴 무슨 뭐 한데요. 본인 마음대로 네. 다 될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자, 어쨌든 두 분 사연을 들어본 두 분은 이 사연을 들어본 소감이 어떻습니까? 네.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아무래도 봐도 이 사연만 들어보니까 네. 짝사랑인데 짝사랑 고백하는 것 같은데요. 짝사랑을 고백을 할까요 말까요 하는 것 같은데 네. 무엇보다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사랑을 한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아름답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최중원 씨 그래요. 어떻습니까? 마주치는 눈빛이 그 노래인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네, 그래도 이제 아름다운 여성을 이렇게 용기 없이 보내는 남성분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이분에게 좀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줄 수 있도록 오늘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래요. 용기 있는 게 좋아요. 맞아요. 저도 예전에 이렇게 네. 뭐 지하철 타고 딱 가다가 네. 어렸을 때 이렇게 또 너무 이상형인 그 여자분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말을 걸고 싶은데 혹시 이렇게 말을 걸었는데 네. 됐어요 이럴까봐 말을 못 걸고 딱 왔는데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그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좀 말이라도 건네봤으면. 그러니까 그래서 용기가 용기를 있어요. 용기를 일단 내셔가지고 좀 이렇게 대시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분이 만약에 성공하게 되면 네. 이제 사내 연애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네. 그 문제 또 복잡해지거든요. 근데 이 두 분께서는 사내 연애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어떻게 저기 네. 예. 예, 저는 그 사내 연애 경험뿐만 아니라 그 사내 연애를 통해 결혼까지 했습니다. 오, 그래요. 예전에 네.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의외의 모습을 참 많이 갖고 계신 그런 분이세요. 근데 재밌는 네. 거는 네. 그 사내 연애를 하는 동안에 아무데도 안 알리고 비밀로 했다가 막판에 딱 알리니까 회사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동료들이 그런 거 되게 싫어해요, 요즘은. 근데- 싫어하세요? 막 배신당한 기분? 어떠세요? 나중에 뭐 이야기 드리겠지만은 예. 그러면은 비밀로 하는 게 더 좋은 게 예. 그 여자가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 중간에 깨지더라도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여자 부분이 혹시나 문제가 생길까 일부러 지켜준다는 제 마음에서는 꼭 네. 지켜준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냅두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그것도 사람들이 찾는 것도 재밌습니다. 누구하고 사귀는지는 몰라도 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막 찾더라고 자기들끼리 네. 예. 그거 구경하는 것도 참 재밌습니다. 네. 짜릿합니다. 네, 그 뭐 지켜주는 건 좋은데 네. 본인을 못 지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근데 좀 멋지세요. 아쉬운데. 지키셔가지고 이렇게 사내 연애로 결혼까지 어쨌든. 하셨는데 실장님 그래서 지금 행복하세요? 지금 우리 집 사람이 데려보고 있을 건데 예. 당연히 행복하죠. 행복하십니까? 행복합니다. 진심입니까? 예. 네. 첫사랑입니까? 예. 아닌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최중원 씨는 어떻게? 예. 네, 저는 안타깝게도 이렇게 사내 연애 경험은 좀 없고요. 예, 네, 대신 아우, 안타까워. 주변 친구들의 간접 경험을 좀 많이, 고민 상담을 많이 해주면서 간접 경험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간접 경험 네.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사내 연애 직장인들이 어떻게 보면 한 번쯤 좀 마음에 품었던 로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를 뒷받침한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사회생활의 활력소가 되어줄 사내 연애를 꿈꾼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타났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루한 회사 생활의 활력소가 될 수 있어서가 가장 많은 이유로 42.5%를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매일 만날 수 있어서가 27.6%, 그다음에 업무에 대한 이야기가 통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미디어에 비치는 모습이 재밌어서의 순서대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네. 반대로 사내연애 꿈꾸지 않은 이유 1위는요. 33.7%가 헤어졌을 때 회사 생활에 걱정이 돼서를 꼽았고요. 또 사생활이 없어서 원래 환상이 없어서 등이 있었습니다. 네. 예, 뭐 여러 가지 사내 연애와 관련된 그런 조사 결과인데, 예, 뭐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런 것 맞아요. 같아요. 뭐 저는 이제 네. 프리랜서다 보니까 뭐 이제 뭐 사내 연애를 할 뭐 그런 건 없었는데 이제 네. 같은 분야분을 만나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같은 분야분 예. 많이 만나셨죠. 네. 같은 한 두어 명 만나는데 그냥 네. 이렇게 뭐 서로 이렇게 일 얘기도 하고 네. 예, 뭐 이렇게 조언도 하고 뭐 그런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재권 씨가 인기 남으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아, 그래요? 예, 굉장히 주변의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많으시더라고요. 예, 그 비결도 저희가 나중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 사내 연애에 대해서는 항상 이 찬반 논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실장님은요? 예, 저는 일단 찬성하는 입장이죠. 왜 사내 결혼을 했기 때문에 네, 네. 찬성하는데 사실은 이거 사내 하기 전에는 사실 저는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보면 주위 사람들이 보기에 좀 그게 조직 생활에 좀 뭐 피해를 끼칠 거라 저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뭐 정작 해보니까 저는 좋았고, 그 다음에 또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안 좋은 점이 좀 있던 게 반대하는 이유가 예. 저희 그 전 직장에 보면 예전에 보면 금융권에 있다 보니까 이게 눈이 맞아가지고 둘이 금융사고를 가끔 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회사에서 막는 회사도 있는데 예. 하여튼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찬성을 하는데 그 찬성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 같은 경우는 특히 그 짝을 밖에서 구하러 다니니까 뭐 마선도 다니고 소개팅 다니는데 돈도 예. 많이 들고 그래서 업무에서 장애도 되고 하는데 근처에 제 주위에 그 좋아하는 사람이 그 괜찮은 사람이 있으니까 특히 뭐냐면은 모르는 사람하고 사귄다고 하는 게 좀 어렵잖아요. 처음 시작하기에. 회사 안에 있으니까 아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고 잘 알기 때문에 서로 알기 때문에 사귈 때 좀 더 진도도 빠르고 경제적이고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도 두 사람이 밖에 별로 안 나가고 회사 안에서 하니까 둘 다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진도가 빨리 됐어요. 저는 딱 사귄 지 7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7개월 만에. 오, 그래요. 와, 능력자세요, 진짜 무슨 진짜. 진도가 그렇게 빨랐어요, 세상에.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났었거든요. 아, 그래요? 몇 살 차이 나세요? 8살 차이 났어요. 8살 차이. 아, 예. 진정한 능력자십니다. 진정한 정말. 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네. 그 대신 같은 사내 연애를 하게 되면 거짓말을 못 할 것 같아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직장이면 뭐 우리 과장님이 오늘 뭐 상담하셨어라든가 뭐 다 업무를 알고 언제 끝날지도 하고 야근 없는 것도 다 알잖아요. 거짓말 못 하겠네. 네, 그럼 거짓말을 안 하고 이제 성실하게 살아야죠. 그럼요. 근데 거짓말을 왜 하세요, 재권 씨? 네. 근데 또 다 빠져나갈 군형은 다 아 있습니다. 그래요? 그 와중에? 그거 나중에 따로 네. 얘기해요. 자, 우리 최중호 컨설턴트는 어떻습니까? 예, 저는 이렇게 사실 긍정적인 설문조사 내용보다는 이제 반대의 경우에 조금 더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사내 커플들은 아무래도 이제 상대방의 잘못도 내 잘못이나 무능력처럼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아무래도 이렇게 철저한 자기 관리를 해야만 좀 연애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이 사내 연애를 바라보는 회사의 시각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좀 자기를 맞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회사 입장에서는 무조건 박수치고 환영할 만한 내용은 아니죠, 사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제가 다닌 회사에서는 또 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회사 그래요? 분위기에 따라 달랐는데 네. 저희 같은 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는 전 지점장님이 결혼을 하게 되면 사내 결혼하면 냉장고 사준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오, 그래요? 근데 문제는 그 지점장이 딴 데 발령이 나서 가버려가지고 저는 결국 못 받았긴 했습니다. 네. 네.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보면은 사내 커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퇴근하도 좀 늦게 퇴근하더라도 서로 다 알기 때문에 예. 이해가 많이 되고 그래서 회사 같은 경우는 그걸 권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업무를 좀 바쁘게 늦게까지 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같이 있으니까 예. 별로 없고 그 다음에 또 연애하러 다닌다고 막 퇴근하고 그러니까 업무에 지장이 생길 것 같으니까 네. 그런 걸 도리어 권장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야근하게 되면 둘이 그 야근 자체가 데이트일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저기 파티션 하나 사이로 이렇게 그래 이따가 이렇게 같이 들어가고 네. 좋습니다. 회사에서 이렇게 사내 연애를 권장하기도 하나 봐요. 아무래도 이제 같은 분야에서 같은 업무를 하다 보면 이제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조금 더 권장을 하는 것 같고요. 또
상대방의 입장을 이렇게 생각해서 사실은 뭐 내가 조금 더 노력하고 내가 조금 더 조심하고 그렇게 성실히 하려고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도 굳이 반대만 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실례지만 우리 저 최종원 씨는 그럼 어떤 연애, 사내 연애 안 해보셨잖아요. 어떤 식으로 연애를 하셨어요? 저는 인터넷으로 인터넷이요? 네. 네.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서 이제 배우자를 만난 케이스거든요. 그래요? 이게 이제 사내 연애보다 조금 더 높은 단계의 연애. 한 단계 높은 연애를. 블로그 하시다가 만나게 되셨어요? 그러면은 네, 블로그 이웃이었는데 예. 아, 블로그 이웃이었어요? 온라인에서 먼저 예, 온라인에서 만나신 거예요? 먼저 알고 그다음에 이제 제 생각에는 남편이 저를 꼬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반대의 경우라고요. 저희 신랑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쪽 이야기도 흥미진진한데요. 예, 저희가 시간 되면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럽네. 예, 근데 과거에는 사실 사내 연애를 하면은 여자가 약간 손해였어요. 그래서 이제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여자 쪽이 좀 회사를 그만두거나 뭐 아예 처음부터 이런 이유 때문에 사내 연애를 금지하는 그런 회사도 있었는데요. 어때요? 요즘에도 분위기가 글쎄 뭐 비슷한가요? 그만둘 필요까지 있나요? 그렇죠. 예전에는 그런 게 참 많았다고 그럽니다. 특히 아까 잠시 이야기했지만 금융권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이 금융사고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막았는데 요즘은 제가 알기로는 좀 많이 건장하는 그런 스타일인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하는 경우 지금 생각해봐도 그 사내에서 문제가 좀 생긴다. 그러면 부서를 이동을 시켜버리면 되거든요. 네. 다른 부서 가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어떤 곳에는 청을 달리 해버린다. 사내, 저 같은 경우도 그때 알려지고 나서는 발령을 딴 지점으로 발령을 했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서 배치만 좀 다르게 해도 되고요. 네. 유연성 있게 행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사장하고 비서면 어떻게? 아, 예. 부서 모두 네네. 부서 안 하고 딴 부서로, 딴 이사 부서로, 이사 비서로 바꿔줘도 되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이상한 늘 질문. 이렇게 깔끔하게 해결해 주세요. 예, 예, 항상.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최중원 컨설턴트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한 10년이나 15년 전에는 좀 이렇게 반대를 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에는 제 친구를 봐도 제 친구도 이제 6월 달에 결혼을 하는데 사내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보통 이렇게 주변에서 보는 시선들이요. 그다지 그렇게 부정적이거나 그러지만은 않고요. 오히려 그 같은 업무를 하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 야근 같은 것도 이제 빼지 않고 서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참 저도 사내 연애 좀 해보고 싶네요. 예. 네. 자, 사내 연애가 알려지면 각자 이렇게 그 독립된 인물이 아니라 얘네들은 커플이니까 세트다. 그렇죠. 마치 저 햄버거 세트처럼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뭐 다정하게 있는 모습 보면 의심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지 않을까요? 너는 이제 니네 뭐 하는 짓이야? 뭐 이러면서 같이 네. 있기만 해도. 일단 그 사내를 하면은 티를 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티를 또 안 내는 것 때문에 아까 말하는 그 개인적인 애로사항이라는 게 자기가 티를 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저희 집사람이 저하고 이제 사내를 하는데 사람들이 나날린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 여직원 우리 집사람과 여직원 동료가 하루는 제 흉을 그래 막 보더랍니다. 예. 하루는 옷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고 뭐 이랬다고 그래가지고 말도 못하고 혼자 꿍꿍 앓다가 그 덕분에 저는 옷 한번 사락 개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요, 사실 앞서서 뭐 재건 씨가 뭐 사장님과 비서 사이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네. 조금 문제가 되는 사이가 바로 상사와 사내 연애를 했을 때 그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더욱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나중에 잘 안 되면 좀 크게 문제가 될 그러니까요. 수도 예. 있잖아요. 우리 저 네. 파워블로그와 그냥 블로거의 만남이었던 네. 네. 종원 씨 어떻습니까? 예, 사내 연애 애로사항 중에 그 단연 첫 번째는 그 업무에 대한 평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상사라면은 나의 업무 능력을 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부담이 큰 것은 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떤 행동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이제 일부러 이렇게 서로 친하지 않은 척 이렇게 피하게 되면은 오히려 헛소문이 돌잖아요. 뭐 사이가 안 좋은 거 아니냐, 그럴 수 네. 소원해진 거 아니냐라는 게 소문이 돌기도 하고 또 그래서 또 친하게 또 지내면 잘 지내면 또 업무 쪽으로는 좀 소홀히 한다라는 그런 눈총을 좀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내 정치적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인데요. 이제 이때에는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스파이로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게 되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면은 내 연인의 입장에서만 좀 생각을 하려고 하고 좀 이렇게 배려를 해줄 수 이렇게 배려를 하게 돼서 이제
이렇게 중심을 좀 잃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사내 연애가 들어보니까 꼭 부정적인 역할만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또 활력소도 되고 또 서로 이렇게 좋은 얘기도 해주면서 서로 이렇게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게 또 사내 연애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자, 우리 정영기 실장님은 실제로 이제 또 사내 연애를 하셨던 분이고 성공도 하셨고 어떻습니까? 장점? 예, 장점이라면은 서로 이제 업무를 잘 알고 회사 분위기를 잘 알기 때문에 뭐 퇴근 시간이 늦어진다 이런 거 되면 바가지 않아 뭐 질투 이런 것도 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서 좀 뭐 깨졌다 안 좋은 일이 있다 하면은 도닥거리로 위로도 해줄 수도 있고, 저의 경우는 또 하나가 장점 중에 하나가 업무를 보는데 많이 도움이 됐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그때 보험회사 소장이었고 집사람이 서비스팀 직원이었는데 네. 제가 좀 어려운 거 좀 뽑을 때 좀 건재보험이나 좀 어려운 보험 있을 때 알아서 다 뽑아 갖다 줍니다.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뭐 있으면은 예. 좀 뭡니까 일사천리 초과되고, 그 다음에 제가 모르는 거 아니고 집사람이 그때 아내가 모르는 거 있잖아요. 그때 뭐 제가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서 업무적으로 서로 협조를 할 수가 있고, 좀 뭡니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좀 매끄럽게 해결할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 다른 그 부인 되시는 분, 동료들은 좀 싫어할 수도 있었겠네요. 더 예뻐한다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모르고 있었다고 다들. 뭐 나중에 알게 됐을 때. 네, 나중에 했을 때는 충격이었죠. 아무도 우리 둘이 사귀는지는 몰랐었거든요. 예. 나중에는 그거 밝혀지고 나서 아무도 짐작 못 했다고 난리가 났은 적이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요. 중간에 완전 비밀리에 만나시다 보니까 이제 다른 남자분이 이제 사모님한테 대시하고 이랬던 경우 없으셨나요? 있었죠. 네. 그럴 때 좀 어떻게 해요? 말도 네, 못하고. 그때 뭐 이렇게 말도 못하고. 네. 그때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방금처럼 막 그렇게 몰라더라도 그 여직원에 대해서 내가 더 좋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대시하면은 안 좋은 이야기를 살짝 또 흘려주기도 하고.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시는군요. 네. 예. 자, 우리 알겠습니다. 최종원 컨설턴트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사내연애의 장점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공통의 관심사가 생긴다는 그거 같습니다. 이제 서로 공통 관심사가 있다 보면은 입장에 대해서 이해도 좀 잘 해주게 되거든요. 그 점이 첫 번째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가장 큰 조력자로서 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 중에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두 분은 일단 이 사랑과 연애에 대해서 긍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미 사랑에 빠지면 이게 사내 연애든 뭐 사외 연애든 네. 뭔 상관이겠습니까? 이게 조심을 좀 하면 될 텐데요. 일단은 다시 이제 저희가 사연으로 넘어와서 삼머루님의 고민 한번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아직 혼자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연애를 시작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래요? 두 분께서는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시겠어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면은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낫지 않냐 그럽니다. 일단은 뭐 짝사랑하는 수준이니까 일단 한번 내절러 가지고 해보고 뭐 그때 안 되면은 깨끗하게 접으면 되니까 안 하고 그 징징하는 것보다는 일단 해보는 게 더 낫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자, 어떻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일단 이제 여성분의 마음을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골키퍼가 있는지 없는지도 좀 알아봐야겠고요. 그다음에 이상형은 또 뭐 어떤 타입인지 그 여성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안 후에 접근을 하시는 게 여자들은 보통 너무 그렇게 갑자기 막 이렇게 들이대거나 막 이제 갑자기 접촉을 시도하면 좀 부담스러울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또 특히 신입사원이라면 직장 생활에서 아직 자신의 입지가 굳혀져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신만의 감정을 내세우기보다는 이제 감정 컨트롤을 좀 하면서 접근을 시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삼모루님은 만약 사귄다면요, 공개를 해야 되는지도 물어보셨거든요. 네네. 자, 이와 관련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네. 자, 최근요, 한 매거진이 남녀 57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회사 내에 공개적으로 연애를 하겠다는 사람은 전체의 16%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네. 자, 반면 응답자의 44%는 사내 연애 사실을 절대 알리지 않겠다. 대부분 안 알린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또 주변에 친한 동료에게만 말하겠다는 의견도 38%가 나왔고요. 네. 자, 어찌됐건 간에 사내 연애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자, 정영기 실장님께서는 사내연애 직접 하신 분으로서 뭐 아까도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 의견에 그러면 동의를 하시겠어요? 네, 네. 100% 동의를 합니다. 네. 일단 무조건 제 생각에는 비밀 연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비밀 연애를 안 하게 되면
뭐냐면은 혹시 그 남자들이 그 하다 보면 헤어질 확률이 있잖아요. 결혼 끝까지 갈 건 몰라도 헤어지게 되면 여자들이 100% 불리합니다. 그 부분 때문에 그 좀 비밀 연애를 감추는 게, 비밀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아까도 잠시 이야기하셨지만은 주위에서 알게 되면은 색안경을 끼기도 하고 또 끌었습니다. 저 두 사람이 그 애인이라는 것 때문에 행동도 조심해야 되니까 아예 그 부분을 전혀 모른 채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자기 혼자만 소갈이 하고 나은 사람들을 모르게 해주는 게 주위 사람도 좋고 본인에게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재채기와 사랑은 감출 수가 아이씨, 없다고 하는데요. 예. 예. 지금 사내 연애를 이제 자연스럽게 그러면 하려면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좋을지 그 구체적인 이야기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까 방금처럼 그 사내 연애할 때는 그 비밀로 하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도 또 들키게 돼 있습니다. 안 들킬 수가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어떻게 들켰냐면은 안 들키려고 아주 멀리 제가 오목교에서 목동에서 근무를 했는데 저 어찌로 가가지고 그 데이트를 했는데 그 연극 보러 왔는데 그 직원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딱 들켰는데 근데 딱 재밌는 게 그 여직원들인데 만났는데 여직원들인데 사정을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직원들이 아까 방금처럼 여자들인데는 안 좋은 점이 있으니까 요거 좀 지켜달라니까 진짜 칼같이 지켜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근데 또 나중에 지나가지고 또 한두 명 남자를 알았는데 요 남자들이 입이 돌이 사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들이 더 낫다. 그리고 또 이제 이걸 아까 말한 것처럼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데이트도 함부로 막 그 주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주말을 주로 이용하고 완전히 퇴근해서도 멀리서 데이트를 하든지 해가 가능한 표시 안 나게 자연스럽게 하는 게 낫습니다. 네. 자, 최종원 컨설턴트는요? 네. 일단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회사 근방에선 데이트를 하는 것이 금지입니다. 이제 금지 구역으로 설정을 하시고 회사 근처에선 절대 데이트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모든 여직원을 연인으로 만들어 두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는 이제 만약에 결혼을 발표하거나 연애가 들통이 났을 경우에는 여직원들의 이제 안티가 형성이 될 수도 있으니 조심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연인으로 이렇게 추측받을 만한 그런 연상될 만한 그런 소지품 들을 나누지 마셔야 되는데요. 뭐 예를 들자면 뭐 커플링이라든지 뭐 커플티 뭐 그런 소지품들을 나누시면 걸릴 확률이 좀 높으니까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도 우리, 못하면 참 안타깝네요. 우리 저 네. 네티즌들 특히 저 연예인들 저 뭐 반지 끼고 이런 거 기가 막히게 잡아내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네티즌 네. 수사들이 네.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근데 이게 뭐 몰래 하는 건 좋아요. 네, 근데 네. 내가 나중에 딱 얘기를 했을 때 약간 좀 저희 다른 분들 입장에서 기분이 나쁠 때가 있잖아요. 네. 전혀 티도 안 내고 늘 없다고 늘 애인이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2주 전에 청첩장을 주는 거야. 그러면 그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조금 기분 나쁘긴 해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언지는 좀 그래서 둘이 좀 만나는 것 같던데 뭐 결국은 이렇게 느낌이 있어야지 전혀 뭐 맨날 없다가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해버리면은 좀 그래요. 근데 재건 씨 왜 이렇게 열을 내시죠? 뭐 그러니까 배신당하신 일 있으신가 봐요. 아니, 그런 그쵸? 분들이 네. 있어요. 아니 뭐 맨날 저 소개팅 해줘 뭐 네. 오빠 소개팅 해줘 와서 내가 해줄게 그랬더니 네, 2주 있다가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시간 없다니까요. 빨리 카카오톡 질문 보겠습니다. 예, 문의 많이 들어와 있나 한번 보시죠. 보시죠. 예. 자, 사내연애 커플이었는데 깨졌습니다. 대하기가 너무 어색합니다. 라고 어색하죠, 했었는데 그러면 당연히. 참 이게 그 사내연애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자, 아무래도 사내 연애에 좀 가장 큰 어려움이 헤어졌을 때 일인 것 같은데요. 이제 일단 시작이 어려웠으면 이제 마무리도 어렵다는 것을 처음에 인지하시고 시작을 하는 것이 좋겠고요. 처음에 사귀면서 또 혹은 이렇게 헤어질 때 상황에 대해서 좀 미리 두 분이서 이제 약간 협의를 좀 해놓으시는 게 좀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제 앵두입술님 같은 경우는 이제 상황이 벌어지신 상태잖아요. 그렇다면은 처음 방법은요. 첫 번째는 이제 둘 중 한 분은 이제 회사를 좀 떠나시거나 이제 그러셔야겠지만 하셔야 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시간을 또 이제 견디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애와 일 둘 다 잘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네. 예. 자, 두 분 오늘 마지막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저 같은 경우에 사랑은 아까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사랑하는 건 좋은데 보면 사내 결혼도 아까 뭐 사내 연애도 다 좋은데 공과 사막 칼같이 지켜주면은 연애도 사랑도 없고 일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사다망이란 말이 있잖아요. 네, 네. 공사를 구별하지 못하면 다 망한다 이런 뜻인데 자, 어떻습니까 우리 최종훈 씨? 예. 예, 공개든 비밀이든 이제 사내 연애는 이제 적잖게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사내 연애를 할 때 일과 사랑의 균형을 잘 맞추는 지혜로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사내 연애와 관련된
저기 사연에 고민들을 좀 풀어봤습니다. 예, 저희 직장인 생장법에서는요, 사회 초년생이나 직장인 여러분들께서 회사에서 겪는 애환들 좀 네.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 저희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말끔히 좀 해결해드릴 텐데요. 아래 아이디 나오고 있습니다. 워크TV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주 즐거웠습니다. 네. 정영기 실장, 최종원 컨설턴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